예, 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특근 수당들 다 받고 있죠? 예, 참, 오랜만에 이래 토요일 날 하니까 이 불타는 교육열에 원래 또 4번 있다니까 뭐 한 번에 다 될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학습하고 또 뭐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겪었잖아요. 이게 앉아서 강의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들 속에서 실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6시니까 5시 50분까지 마쳐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학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먹을 거리, 한 20년 전, 지금도 사실 상당한 사람들이 학부모들 물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학교 급식이 무상급식이라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상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다 세금 낸 것 같고 하니까 의무급식이 맞는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의무교육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은 생산하는 물량은 많은데, 학령 인구는 자꾸 줄고, 그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에는 먹는 거는 자기가 벌어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다 자기 돈으로 사먹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급식도 옛날에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다 했었잖아. 그죠? 우리 학비 옛날에 우리 다 내가지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월사금 못 내가지고 그만큼 나이 든 사람은 없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먹는 거를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구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국공립하고 또 사립하고 또 다르겠지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초 중고에서 먹는 급식의 질하고 우리 옥천에서 먹는 질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하고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주는 하고 차이가 한 2.2배에서 2.5배 차이가 나고 또 우리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전 하는 친환경 우리가 일반 급식은 무상급식이고 우수 농산물이라 이름으로 차익 보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지자체는 팍팍 밀어줄 수 있고 물론 거기 학교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님들의 처우 조건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돈 아껴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이 2012년 학교급식법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질적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급식이 지방사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사무화해라. 그래서 옥천 안남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나 강남구에 있는 먹는 친구들이나 먹는 수준이 거의 같아야 된다. 어디 금수저 따로 있고 흙수저 따로 있느냐. 이런 게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이고, 오히려 농촌 지역보다는,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학부모 운동, 참교육 학부모회라든지 급식 운동하는 쪽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자꾸 이렇게 넓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급식 문제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서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제대로 책임지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깔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농촌 지역 같이 학생들이 자꾸 주는데, 로컬 푸드, 지역 농산물
소비처를 자꾸 학교 그러는데 학교 아까 말씀대로 학교도 인구가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수익자 부담으로 했던 거는 일종의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 내가 그리고 조달도 최저가입 차려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 조달 체계를 만드는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1차 원물은 합의 가격제로 물론 다 전국 이거래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하듯 시장에서 공공으로 하듯이 그리고 이제 소비처도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시급하죠. 학교에서 마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마을로 그래서 마을 공동급식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그래서 하루 한 끼는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어제 이번 주 초에 그 찌라시 다 받았죠, 그죠? 책자형 찌라시 옛날 말입니다. 그 책자 다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유력 그 원내정당 4개 정당 중에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은 아예 농업, 농촌, 농민, 먹거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책자형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한 후보는 그 아주 기퉁이에 그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후보는 그나마 한 3줄, 2줄 이렇게 있고 근데 원래 자기들이 주요 원내정당 4개당 4개당 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이 4개 정당이 2월 4일 날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한 것에 공통으로 다가 들어가 먹거리와 관련한 거는 학교와 군대의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이 부분하고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하고 그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하고 초등생 과일 간식 이거를 이제 원래 예산이 작년에 기재부 농간으로 없어졌다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범사업 하는 거를 아예 없어졌다가 시범 사업을 올해 더 연장하는 걸로 290억이 소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전국화거든요. 전국화. 왜냐면 바우처 이것도 전국화하면 그 세계 사업 다 합하면 한 2조 가까이 되니까 이것만 로컬 푸드를 좀 쓰게 하면은 그나마 시장이 좀 확보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3월 9일 날, 3월 10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길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아까 이제 그렇게 최소한 하루 한 끼는 참 공공이 나라가 좀 책임지는 뭐 이런 정도는 좀 가줘야 되는데 특히 농촌 지역이 더 하죠. 농촌 지역이 그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먹는 거가 이제 유엔에서 앞 시간에 윤병준 교수 시간에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진작에 그 먹는 거는 그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유엔이 선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질 좋고 건강하고 이것을 자기 기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또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으로 유엔이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뭐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진작부터 미국 같으면 학교 급식에 1차 농산물은 100% 무조건 지역 자기 국산서 해야 되고 특히 가공식품도 100% 국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2002년에 그 미국이 자기 학교급식법 개정했거든요.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선진국 같은데 특히 이제 저작년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물류 같은 게 막 막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그 누구나 경제적 조건이나 금수저 흑수저로 태어난 거 관계없이
또 잘 사는 지자체, 못 사는 지자체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그거를 이제 먹거리 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권 보장.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2020년 그때 코로나 났을 때 유엔에서 4월 달에 유엔의 그 농업 먹거리를 관장하는 FAO라고 있거든요. 뭐 국제 식품기구, 옛날에는 식량기구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 식량하면 양국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국제 식품기구가 전 세계에 권고를 했어요. 특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단발성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지구적인 상황에서 상수로 생각해야 된다. 코로나 2, 3, 4가 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 문명, 우리 전체 문명의 죄값을 지금 치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이 서식지를 인간이 침범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인간한테 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넓은 의미의 기후위기의 소산인데 지금 원래도 굉장히 지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원래도 그 국제 식품 가격 지수가 지난 2008년 그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에 농산물 값이 폭등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하고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 시점에 비해서 지금 28% 정도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작년에 쌀값 이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값 다 올랐잖아요. 지금 원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쌀은 작업을 했으니까 당시에 걱정이 없었고, 근데 지금 쌀도 지금 90%, 92%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쪽으로는 쌀금 떨어지고, 한쪽으로는 쌀도 지금 작업 못 해가지고, 이래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쌀을 덜 먹으니까, 그죠? 지금 58.9kg 1인당 먹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만큼 뭐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해가. 그렇지만 인구의 한 10%는, 절대적 식사를 해결 못 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먹거리 보장을 지금, 신한력 플러스 지금 사업은, 옥션 푸드 플랜 이제 2기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2기의 핵심 목표도 아마,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신한력 플러스도 핵심이 좀 거기에 지금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마중물 사업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민선 8기, 민선 9기, 민선 10기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민과 행정이 힘을 합해가지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거냐, 먹거리 복지를 어떻게 정진할 거냐,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복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는데 저 멀리 있는 쌀도 해남쌀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100%는 안 되더라도 가능한 우리 지역산을 지역 내에서 좀 순환시키자. 물론 그것과는 택도 없죠. 우리 생산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이 기반을 좀 다지면서 인근의 청주나 대전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여력을, 기반을 좀 다지자. 이런 것들이 푸드 플랜의 2기의 또 핵심 목표인데, 그 중에서 먹거리 복지 중심이 이제 신한력 플러스의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한력 플러스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신한력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이 정부 와서 이제 그때 해서 버전 2다. 신장개업했다 해가 신한력 플러스라는 이름을 냈는데, 그러면 차기 정부에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푸드 플랜도 마찬가지지만 물음표죠. 물음표겠죠, 그죠? 물음표인데 아마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마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또 하나 특이점은 이번에 2월 4일 날 유력 정당 4개 정당 후보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얘기한 거는 어떻든 농정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로 다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늘어가는 예산이 생산자 농민에 대한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이 소비 기반 확보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유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현 정부에 와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동안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 지역 개발에 그동안 막 근역 사업이 많이 돌았잖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 옛날에는 이름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옛날 이름이지만 면소재지,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오고 그런 사업 하면서 우리 지금 면소재지 가면은 그 체육 시설들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우리 생활 변화에 큰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근역 사업 해가지고 뭐 한 센터 만들어 놨는데 그 가동률이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이고 다 그 애물단지 된 데 많습니다. 우리 옥천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기반으로 해서 또 옥천 내에 있는 우리 옥천살림과 같은 이런 자생적인 자발적인 조직들이 힘을 잘 합해가지고 우리 옥천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자라는 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그 핵심 목표로 관련된 다양한 옥천 살림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뭐 혁신 교육 지구 이런 데도 포함이 될 거고 또 지역 자활 사업장도 포함될 거고 또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그런 공동체를 강화하고 또 여러분 같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중심적인 전략 사업을 잘 잡아가지고 그거를 잘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혁신하자 이건데 우리 옥천 신한력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 농촌 신한력 플러스는 전국에 다가 다르죠.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심적인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옥천은 이제 이게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지역사회 우리 옥천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혁신하기 위한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민간만 하는 게 아니니까 민간과 행정이 어떻게 하면은 잘 연대 협력을 하는 그 협치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옥천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순환과 공생이 지역 공동체 옥천을 만들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과 옥천 지역 옥천의 사회혁신의 비전은 순환과 공생이 지역 공동체 옥천 만들기 뭐 이게 되겠죠. 제일 밑에 요거를 위한 미션이 첫 번째 미션이 제일 요 그림에 위에 있는 주체역량 강화, 두 번째는 민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연대협력하는 협치구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체 역량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옥천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체계를 만들자. 이 내에서는 아까 푸드 플랜에 나온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고 이거는 지역 내에 체계도 만들지만 인근 도시 다른 대도시와의 이런 관계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사회혁신에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 사업의 핵심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여러분 활동가 교육 활동과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만든 조직을 키우는. 그래서 이 조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당사자들의 다양한 그 조직.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 아니면 영농조합을 만든다, 아니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만든다, 이런 다양한 개별 이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조직들 간에 연대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또 조직도 있죠. 그럼 우리 오늘 이거를 함께한 어떻게 보면 옥천산림협동조합도 단일 조직이기도 하지만 읍면에 있는 생산자,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함께 힘을 합한 네트워크 조직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주최를 하고 있는 옥천 먹을거리 연대는 생산자, 소비자, 학부모, 그 영양사,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사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대 조직을 마치 만드는 개별 직접적인 당사자 조직, 또 연대 조직. 그래서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데 이 사람과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여기를 제가 서지는 않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계속 뭐 주식회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에서는 협동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사람과 조직 육성의 그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이것이 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돈이 돌아가고 뭐 팔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에서는 지역 내적으로나 그런 지속 가능한 그 공동체 경제, 지속 가능한 그 지역 순환 경제를 좀 더 만들어 보자. 충북 전체로 보면은 충북 순환 경제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서울에 우리가 물건을 잘 공급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글로벌 푸드 수입 먹거리에 대안으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순환 경제겠죠. 또 옥천 내에서 로컬 푸드를 옥천 관내에 좀 더 많이 쓰게 하는 거는 옥천 관내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 거고, 그래서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그것에 생산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시체말로 독고다이로 하는 것은 여기서 뺀다. 이거 각자 알아서 해라는 거고, 독고다이가 아니고 협동적인 거, 그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방식을 취한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좁게는 옥천, 조금 더 넓게는 충북도, 또 더 넓게는 서울 수도권과의 이런 상생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깔려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있고 우리 여러분 민간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지자체 역할은 첫째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옥천산림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플랫폼일 수 있고, 옥천 먹을거리 연대는 옥천의 생산자, 소비자, 영양교사, 그 옥천의 사회복지 그룹들 전체 먹거리와 관련 전체의 플랫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옥천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가 나온 공공 실행 조직으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이라는 먹거리 사업, 정책 사업에 대한 플랫폼일 수 있죠. 그죠? 실행적 정책. 플랫폼이 다양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자체가 그걸 적극 지원하고 민간이 그것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자기의 그걸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다 하려면은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군에 사시는 분들이 대전에 대형마트 가가 장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형마트가 그 돈하고 뭐 쿠팡이 뭐 돈으로 이렇게 마케팅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사회적 자본 마케팅이죠. 사회적 마케팅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 물품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고, 좀 더 우리들끼리 뭐 그러면은 학교 분들과 우리 생산자 그룹들 간에 좀 더 신뢰하고 평소에 상시 협력 구조를, 그런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보통 얘기할 때 신뢰. 왜냐면 우리가 다 자본이라 그러면 뭐 만지는 돈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아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라는 자본. 믿고 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뢰, 네트워크. 이게 사회적 자본으로 전 세계가, 특히 우리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이런 작은 소도읍일수록, 지역일수록 이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게 지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수백억 들여가지고, 옥천은 뭐 그런 것 안 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진안 가봤는데, 그 200억 들여가지고 언덕 위에
체육관 덕진하는데 요새 보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용 못하고 평소에도 그리고 매년 한 3억 정도 적자더라고. 그 관리해야 되니까. 200억짜리 체육관 그 관리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군 단위에 가면은 수두룩수두룩 합니다. 그런 식들은 이제 지나갔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자본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자본은 돈도 많아야 되지만, 정말 신뢰하고 서로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고 서로 좀 더 양보할 줄 알고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이놈을 기촌을 해도 어째 그런 데를 가려고 하지 막 서로 돈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동네는 잘 안 갈라 그러죠. 왜냐하면 도시에서 자기도 경쟁이 쳐가지고 좀 가가지고 인생 2막 3막을 좀 살고 싶은데 막 돌았으면 돈이니까 그런 데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의 책임이자 민의 또 의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은 그거를 일을 해 나갈 때 지금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는 것이 유엔이 정한 먹거리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금수저의 기본권이 따로 있고 흙수저의 기본권이 따로 있으면 기본권이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차별 사회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강력히 얘기한 거죠. 이것은 먹는 것은 기본권이다. 그래서 가능한 그것에 대해서는 관의 책임을 높여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듯이 그래서 급식 같은 거야말로 정말 중앙사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자꾸 지방사무로 내려와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국가나 행정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민간이 오히려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면 단위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리가 있잖아요. 그 면 단위의 발전 계획을 짤 때 행정이 짜면 안 되는 거죠. 민간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을의 각 수요를 같이 얘기해서 지역 발전 계획을 짜고 거기에 행정이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 간에 그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목적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급하는 행정의 선호도나 필요도에 의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치라는 부분이 아마 민선 8기에도 아마 저는 그 민선 8기의 지방정부의 경쟁력 격차는 우리 좀 옥천도 얼마 전에 자치 1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구호를 막 군수님이 했는데 지금 군수님 말고 그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치 1번지는 아니죠, 냉정히 보면은. 그래서 자치 1번지에 가깝게 누가 지역의 살림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서 주민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서로 간에 주민들 간에 찌지고 볶고 안 싸우게 하면서 서로 뜻을 모아가게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지역 간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 자치가 중요한데 특히 먹거리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관내 식당에서 우리 옥천사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도 그럼 거기에서는 행정의 자체 재원을 좀 아껴가지고 일반 사를 사 먹는 것보다 사가지고 밥 한 그릇 손님들에게 주기보다 100% 우리 옥천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가격 차이가 있다 할 때는 가격을 보존해 주는 것이 그 식당 외식업 주인도 살리고 그걸 사 먹는 지역 주민들도 살리고 그거를 공급하는 생산자도 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요새 거기 좀 유행이 돼 있더라고요. 유행이. 옥천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서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의 바탕은 우리 지역 살림은 우리가 꾸려나간다는 자치 정신을 여러 단위에서 그걸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관내 소비자가 관내 생산자를 좀 더 이해하고, 관내 생산자는 소비자를 좀 더 이해하고, 학교 음식에 물건 보낼 때도 생산자가 딱 제일 참 좋은 거를 항상 보낸다는 정신을 갖고 학교 급식 생산 농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더 지역 거를 많이 쓰려고 또 애를 쓰고, 뭐 이런 문화가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사람 살만 나는 동네로 거듭나느냐 못 거듭나느냐에 아마 바로미터가 앞으로 점점 돼 나갈 것이다. 그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런 우리 고장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먹거리라는 의지를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 변화해보자라는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군수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민간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민간 주도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이 플랫폼을 잘 만들고, 우리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잘 만들고, 여기에 정책과, 물론 거기는 자체 재원, 군의 자체 재원 정책 예산도 있고, 충북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가 내려오는 것도 있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전에는 행정이 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이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거는 면에서 이 세 가지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루어지죠. 하나는 그래서 추진 주체 육성, 그 다음에 아까 전략 사업, 창의적 사업 추진, 그리고 통합적인 이 체계, 이건데, 추진 주체 육성은 여러분 같은 추진 체계고, 지금 이제 3월 10일까지 지금 봤잖아요. 우리 사업 추진단의 비영리 민간 조직의 운영 위탁 공고가 났잖아요. 3월 25일쯤 정해질 텐데, 그런 전담 조직을 육성하고, 여러분 같은 다양한 활동가들을 10인 이상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활동 조직, 액션 그룹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추진주체 육성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업 추진인데,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농림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은 다양한 그런 사업도 있지만, 먹거리 보장,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농업, 다양한 그 가공사업,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이런 쪽으로 지금 창의적 사업을 지금 했던 거죠. 그리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옥천도 지금 농촌 협약 지역이잖아요. 다른 부처의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다른 부처의 예산들하고, 또 우리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들하고를 잘 연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 복합문화센터 24억하고 4개 지역에 2억 5천씩 해가 그 마을 공동식당 만드는데 10억 빼면은, 그리고 부대 경비 빼버리면은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3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0억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다양한 이런 교육 사업 이런 거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적은 사업이죠.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이 정책 사업을 우리 민간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드, 그 종자 기반을 만든다, 그 마중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체적 주체 추진으로서는 이제 추진위원회 이런 거버넌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실행 조직으로서 푸드플랜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겠죠. 추진단을 지금 만들고, 그 관련된 실제 사업은 이런 액션 그룹 아래쪽에 액션 그룹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다, 이렇게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 발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농식품부 중앙계획단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예로 그냥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화산업, 여기는 용광은 찰보리 산업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옥천푸드 혁신타운이 이 주변에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그 먹거리 산업의, 농식품 산업의
가능한 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앵커 기업인데, 앵커 기업이라는 게 다른 모든 어떤 사업들의 닷 노릇하는 중심 거점 노릇하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앵커 기업이 옥천살림 협동조합이 앵커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럼 생산자, 소비자, 뭐 급식이라 다 연결하니까 옥천살림 협동조합 자체가 이 네트워크 조직이니까 앵커 기업이고, 그리고 옥천 푸드 혁신타운, 지금 철도를 주변에서 좌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옥천 푸드 혁신타운이라는 것이 앵커 기업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앵커 기업 체계가 여기만 얼망졸망 모여 있으면 안 되고 면 단위로 이제 다 이 허브 체계를 성장 지지 체계를 넓혀 나가는 게 이번에 신한력 플러스에서 한 10억 정도 아주 작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면 단위에서 좀 돌아갈 수 있게. 주민주도형 지역산업은 지금 면 단위에 뭐 안내, 무슨 영농자, 정산, 영농자, 뭐 삼계떨, 배바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면 단위의 중심적인 지역산업을 육성을 하니까 이것에 이제 군 단위의 연결 체계는 지금 옥천산림협동조합이 하고 있고, 물론 옥천산림협동조합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겠죠. 옥천산림협동조합에서 또 다른 다양한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또 새끼쳐 나갈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관광 지금 하면 그렇게 되겠죠.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옥천 농촌 친화적 플러스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반 지금 홍성의 행복농장은 이제 장애우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을마다 먹거리의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농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 농업이 우리 정부가 너무 좁게 세세계가 발달 장애가 있거나 뭐 지체 부자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회적인 공공의 역할을, 공동체가 유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는, 그러면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그러면 안남의 배바우 교류센터에서 또는 각 리 단위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연결해서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해서 하루 한 끼는 안남 로컬푸드로, 또 모지래는 거는 옥천 전체 로컬푸드로, 또 모지래는 거는 충북 전체, 뭐 이렇게 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 농업 체계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통합지역 발전은 어떻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업을 연계하는 거다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이거는. 왜냐면 돈이 작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그 사업을 하고, 여기에 짧은 시간, 4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민간의 역량을 다양하게 지금 구축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체 체계는 추진위원회, 추진단, 활동조직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민관관이 같이 모여 있고, 그래서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계획을 결정하고 예산 관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리고 추진단은 이제 지금 민간위탁, 비영리 민간위탁 공고가 났지만 우리 옥천 먹을거리 연대나 이런 조직이 그걸 수탁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비영리 조직으로서 공공 실행 조직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활동조직이 이제 액션 그룹이라고 농림부가 영어를 썼는데, 뭐 활동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개별 이런 사업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취재. 그래서 예를 들면 식생활 교육 사업이다, 또 어린이집이다. 그럼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런 데 대한 사업 단위를, 활동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뭐 2억이나 3억 사업을 집행을 하게 하는 거죠. 집행을 하고, 여러분 옥천의 로컬푸드를 지금 온라인 직구매 시대에 지금 옥천이 제대로 되어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금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옥천 관내에 있는 그런 관련된 홍보 전문 그룹이 활동 조직으로서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면서 요 사업 할 때만 따뜻하다가 이 사업이 끝나면
폭망하는, 없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요거를 마중물로 해서 이 사업이 2025년에 끝나더라도 물론 다른 사업을 또 연결해 가지고 지지하겠지만 자립 가능하게 지금 뒷받침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부 사업이 공동으로 되지만 나중에는 개인이 다 소유물로 하더라 해서 이 사업도 액션 조직이 활동 조직이 되려면 10인 이상의 그룹핑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인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 그죠? 요거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보면 대개 10인 이상 되잖아요. 뭐 영농조합이나 우리 다 활동하는 데가 뭐 그건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옥션 개요를 앞전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아래 보면은 옥션 푸드 플랜이 이제 17년부터 해가 작년까지 해서 옥션 푸드 혁신 타운이라는 거에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역할을 해서 이거를 1기로 보면 2기 이제 더 발전했지만 2기는 좀 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좀 더 순환하고 좀 더 공생 더불어 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복지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쪽이 지금 사업의 포인트다. 이 작은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우리 재원들이 있잖아요. 뭐 물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민선 8기에 우리 옥천도 지금 쓰는 돈이 인구는 5만 지금 무너졌는데 한 4천억, 5천억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도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화적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 보장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마중물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이번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요거는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읍면마다 먹거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가 좀 더 먹거리 불평등하지 않는 걸 조금 더 먹거리 정의를 구현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목적으로서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혁신 체계를 만들고 민간 협치를 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자꾸 지나가네요. 예. 지금 제가 너무 빠릅니까? 근데 압축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아마 앞으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옥천도 알고 보면 전국에 지금 2년 연속 지금 로컬푸드 지수 2등을 했잖아요. 완주가 2년 연속 1등인데 완주는 뭐 워낙 앞서가고 애초부터 2006년부터 당시 군수가 5년간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워낙 기반을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꾸러미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550명 공무원부터 무조건 꾸러미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령자들, 기농자들 작은 두레 농장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연중 다품목을 공급할 물론 100%는 아니고 그거를 딱 갖고 시작한 거죠. 거기는 학교구식을 먼저 안 했어요. 학교구식은 상당한 기획 생산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공무원들 550명 무조건 묻지마 꾸러미 딱 확보를 짓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직매장 사업을 한 거죠. 직매장 사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전면적인 학교급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저 공급식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옥천이 전국이 깜짝 놀랐던 거죠. 로컬푸드 옥천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직매장 19년 5월 30일 날 직매장 하나 떡 내놓은 거 말고는 뭐 남들 다 하는 저 친환경 차액 보전하고 그것도 공공급식 이거는 옥천이 제일 먼저 했죠. 이러고 같은데 이래 했는데 그런데 실제 보니까 옥천도 상당한 지금 자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여기다 포함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인적 역량으로 옥천푸드의 생산 조직이 그래도 튼튼하게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 조직이 튼튼하게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리고 가공 조직이 어떻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어떻든 옥천푸드 가공 유통조직 물론 다른 가공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말기업이 그나마 있고 지역 공동체 조직이 있는 지역 공동체 조직은 지난 20년간
각종 근역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 이런 걸로 내가 됐던 게 그래도 지금 각 면마다 고르게 공간적으로나 그 인적 주체 조직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 조직이 여기 있는데 이 조직 이거는 뭐 끄떡이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끼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다 있다. 제가 볼 때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 그리고 제도 행정은 어떻든 지금 관련된 조례도 이 뭐 빈껍데기 사문화된 조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나마 이거 보면은 다 있다 지금 그리고 먹거리 기본 조례는 없죠. 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체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었고 행정협의체가 잘해야지 앞으로 그걸 이제 하고 어떻든 중간 지원적에도 지금 옥천푸드 유통센터가 옥천산업이 위탁받아가고 있고 옥천 공동체협은 누구나 이거는 옥천 순환경제공동체가 위탁받고 활력지원센터도 순환경제공동체가 받고 어떻든 뭐 그나마 있다. 물론 이제 옥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이제 당면 과제죠. 그리고 오른쪽에 기반시설도 그나마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한번 꿈을 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액션 그룹도 이 좁은 옥천이지만 정말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농촌공동 지역 공동체는 각 면마다 조직이 있고 사회적 경제도 다양하게 있고 먹거리 복지도 어떻든 다양하게 있고 교육 홍보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들이 그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과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관련된 정책 사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이번 좀 공통적인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내 후보다 식량 주권 이런 말은 또 똑같이 쓰더라고요. 어디서 뭐 잘 몰라도 지금 뺏겨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식량 안보용 농지도 또 확보하자. 이것도 또 내 후보가 똑같이 얘기해요. 물론 그 중에 두 후보는 농지 이용 실태, 소유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하자는 건 두 후보가 얘기하고 두 후보는 그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것은 보수 진보에 좀 온도 차가 있다고 보고 어떻든 그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래서 나아지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지금 또 공통된 게 그래서 그 중에 또 요새 뭐 당선 가능성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두 후보 중에 한 후보는 학교 및 군대의 우리 농수산물 우선 사용 그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하고 이제 녹지문 바우처 이걸 본격 시행하겠다. 그래서 야, 본격 시행이 전국화라는 용어가 아닐까라고 제 나름으로 헛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뭐 290억 원은 시범사업 하겠다고 본격 시행 이런 말을 스슬림 만무하잖아요. 아무리 적어주는 거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냐면 전국화하면 이게 사업 단위가 볼만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물론 뭐, CJ나 뭐, 대기업들이, 캐터링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 부분 갖고 가겠죠. 그러나, 이 민선 8기는, 선거하면은 대기업도 한 표, 대주주도 한 표고, 우리도 한 표잖아. 그죠? 이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루소라는 분 배워봤죠. 루소가 유명한 얘기 했어요. 뭐냐면 유권자가 그 투표장에 가면 뭐가 된다?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서는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나오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그 루소 할배가 할아버지가 1805년인가 그때 진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우리 반성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있겠는데 여하튼 취약계층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하고 우리 옥천 활동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하루 한 끼는 나라가 책임지는데 왜냐면 학교는 다 나라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학교 아이들한테 하루 한 끼를 나라가 책임지는데 마을의 어르신들 하루 한 끼 책임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 어르신들은 평생을 지역에 살면서, 오늘의 우리 옥천이 있기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자식들 자기 입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그 자식들
먹거리 보내. 그리고 뭐, 자기 입을 거리, 먹을 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 안 하잖아요. 지금 옥천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평생을 이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물론 직접적으로는 자기 피부치를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그래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그래 변하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뭐든지 시장에서 최저가입찰로 공급해야지 행정이 왜 먹거리에 손을 대라고 하는 그 당의 그 후보도 자꾸 이쪽으로 말을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표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장에서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나와서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사회적 자본, 이런 사회적인데, 이런 그 사회 혁신을 위한 지역의 생태계,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내고장 하는데, 내고장 사람 잘 만나는 동네 만들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정치 떠나야 됩니다. 어떻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먹거리만큼 지역사회에서 마음을 모으기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이만큼 접근이 쉬운 부분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힘을 모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은 게 요겁니다. 모은 게. 그래서 비전을 한 거는 주민이 함께 만드는 먹거리 복지 옥천푸드.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비전은 미래상을 얘기하잖아요. 미래상. 비전. 그리고 이걸 위한 세 가지 핵심은 목적은 주체역량 강화, 그걸 위한 혁신 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 협치. 왜냐하면 이게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간은 뭐 돈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행정하고 힘을 똘똘 뭉쳐서 해도 모자란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 이거고, 이거에 대한 전략으로 네 가지죠. 하나는 주체역량과 혁신체계, 민간협치 다 관련되지만 어떻든 이런 액션그룹, 활동조직을 잘 만들어서 활동조직들 간에 그 연대 체계를 잘 만들자 라는 거고, 거버넌스를 잘 만들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한 분은 개별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 돈 내가. 그런데 이거는 정부 공금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 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읍내에는 물론 앞으로 면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 가겠지만, 읍내에서 읍내 소비자, 읍내 생산자, 또 대진에서 온 사람들이 옥천의 음식으로 만든 것을 요리도 한번 해보고, 같이 옥천의 또 문화도 알고, 거기에 옥천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가지고, 정영산, 저기 뭐 어디 한두레 건녕, 옥천에 저는 이 주말에 한 1박 2일 정도 푹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저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뭐 옥천의 다양한 농촌 관광이나 지역 관광 인가하고도 다 정보를 알 수 있는 뭐 그래도 체험하고, 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직매장에서 물건 사고 바로 옆에 쫄쫄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종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에 가서 옥천의 정보도 알고, 자기가 또 옥천에 나온 가지로 가지볶음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정란 쌓아가지고 옥천의 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나는 이거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면별로 공동체 식당, 돈이 지금 이 돈은 적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커뮤니티 식당, 그 공동체 말 공동체 식당을 하지만, 지금 다른 돈이 있으니까 전면에 다 지금 해야 되겠죠. 그것이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게, 먹거리 복지의 전달 거점이 될 수 있게, 사람이 또 모이고 뭐 그런 이런 부분으로 먹거리 복지 기반, 그리고 관련된 거는 교육 홍보, 우리 옥천에 대한 먹거리 시민을 만든다, 아이들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복합문화센터 와서 식상을 체험도 하고 하지만, 옥천 푸드 버스 다양하게 좀 다른 걸로 사업을 확보해서 그게 하나의 쿡버스가 되는 거죠. 쿠킹 버스가 돼서 가서 다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걸 갖고 그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런 거를 하고 홍보를 한다, 플랫폼을 구축하자. 그걸 위한 이제 휴먼에어 사업이 시나리오 플러스 아카데미, 아마 이제 이 교육이 시나리오 플러스 아카데미에 준하는 거죠.
지금 사업이 시작이 안 됐지만 먹거리 활동가 교육이 시간을 무르고 그다음 이제 액션 그룹들 육성하는 거, 신규 액션 또 하는 거, 옥션 푸드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활동가 양성, 지역사업 컨설팅 이런 게 휴머니어 부분 역량 강화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소프트웨어는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옥션 먹거리 연대 만들어졌잖아요. 옥션 먹거리 연대 운영을 지원하는 거, 또 지역의 면마다 있는 조직들의 공동체 네트워크, 또 옥천 먹거리를 갖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도 앞으로 활성화되는 그들끼리 또 네트워크 해주는 거, 옥천부터 친환경 기반, 또 취창업도 옥천 도립 때도 지금 사실 지역 사회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금 취약하잖아요. 뭐 없으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도립대학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서글프죠. 뭐 이런 긴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앞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 가서 그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뭐 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청장년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 홍보 마케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추진위원회는 위원회가 밑에 추진단위 사무국이 있고 행정협의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적인 분들이 참여하는 액션 그룹의 4개 분과 정도가 같이 핵심들이 분과위원회 체적으로 움직여 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오른쪽에 보면은 70억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하드웨어 2개 사업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라고 봐도 되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24억이니까 뭐 큰 건물 못 짓죠. 뭐 한 2층짜리 정도 짓을 텐데, 그거하고 이제 4개 면에 2억 5천씩 해가 공동식당 만들기 하는 거 10억 사업만, 요거 34억하고 재경비 5억 빼버리면 35억이 실제 사업 추진단 사업구청 운영하고 각종 교육하고 각종 그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하고 이런 걸 쓴다. 4년간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모돈 돈이죠. 전부 다 막 이거 하나 해놔놓고 생색을 너무 많이 내가 앞에 이거 보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중물 사업이라고, 요새는 정부 도 이걸 마중물 사업이라 그래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건 마중물 사업이라서, 그래서 통합이 연계해라. 그래서 농촌재배의 다양한 사업, 다른 부처 사업, 그리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가지고 하기 위한 마중물로 4년에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주체 역량 강화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뭐 요 옆에 하나 큰 거 하나 짓고 4개 면에 하나씩 짓고, 뭐 다른 면은 또 다른 면대로 또 지원이 될 거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 삼아 보시고, 원래 1차 년도는 사업추진단 곧 구성될 거죠. 민간 혜택 될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세부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은 이 복합센터의 설계도가 나와야죠. 실시계획 줄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여러분 같은 액션 그룹들이 이제 분야별로 역량 강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 분야별 말고 또 여러분 같이 포괄적으로 먹거리 활동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 지원, 먹거리 연대가 지원하는 거죠. 각종 교육이다, 뭐 워크숍이 있다 이런 걸 다 지원하는 거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신규로 좀 핵심으로 발굴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복합센터가 빨리 준공되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뭐 공사 기간 안 깁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은 그렇게 하고 다양한 이제 지역 사업, 그리고 내년에는 4개 지역에 마을 공동체 식당 내년에 바로 이제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계속 사업 이렇게 하고, 이제 4차 년도에 이것이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후속 연계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체제다. 지금 사업 추진 체계는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사업 추진 단장, 사무국장 이제 채용되겠죠. 민간이 다 가면은 사무원, 지금 사무국장 1인, 사무원 2인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니까, 분과위원회 다 있고, 물론 이제 위원회에 운영되는 회의비, 뭐 회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실무협의회가 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각 이런 들이 와서 일종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성과를 왜냐면 추진단장님 혼자 이걸 관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함께 핵심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가 이 신화적 플러스 사업의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실행위원회다. 그래서 성과를 관리하는 거죠. 제대로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